이번 영상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개념적 정의, 원인론, 치료를 다루고 다음으로 임상 사례에서는 클라이언트 증상, 개인 및 가정력, 심리검사 결과 및 해석, 사례 이해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며 반복적인 범법행위, 거짓말, 사기, 공격성, 무책임함을 보이는 인격장애로 ASPD라고 불립니다. ASPD는 흔히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로도 불립니다. 소시오패스는 장애의 기원을 개인의 심리적 측면보다 사회적 측면에서 찾으려는 노력에서 나온 개념이고, 사이코패스는 사랑할 능력이 없고 통찰력이 부족하며 후회나 죄책감이 없고 경험을 통해 학습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플래클리는 사이코패스를 1차적 사이코패스와 2차적 사이코패스로 구분했습니다. 1차적 사이코패스는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외적으로 불안이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2차적 사이코패스는 착취적 행동을 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원인을 알아보면 ASPD의 원인을 유전적 환경적 관점으로 나눠 살펴보면 ASPD의 병인론에서는 생물학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들의 공격성은 호르몬 분비와 같은 신경생리학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ASPD 환자는 각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 방식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적대적, 거부적, 단정적, 권위적인 부모의 태도는 유년기에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어머니와 아동 간의 초기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ASPD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ASPD 환자는 대체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받거나 애정을 받지 못한 과거를 가지며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존재를 내면화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나 정서적 경험에서 단절되고 타인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또한 ASPD는 초자야 발달의 문제로도 설명됩니다. 이들은 희생양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책임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를 경시하거나 합리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재된 기능의 심각한 손상과 초자야 발달 문제를 나타냅니다. 분열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 ASPD 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고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ASPD는 자기도취적 성격장애의 원시적 형태로 개념화되기도 합니다. 자기도취적 성격이나 사이코패스 모두 지루함이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인지행동적 관점에서 보면 ASPD 환자는 자신을 외롭고 자율적이며 강한 힘을 지닌 인물로 인식합니다. 일부는 사회로부터 학대당하거나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당했으니 타인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들은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행동의 결과를 최소화하려는 이기적 편향을 보이고 종종 왜곡된 사고를 합니다. 또한 자신은 항상 옳다는 신념으로 인해 행동의 의문을 품지 않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근 케이건의 연구에서는 ASPD 환자가 도덕적 성숙과 인지 기능에서 발달 지연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단계 중 2차적 인식 수준,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중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어 타인의 관점을 공유하거나 역지사지하지 못합니다. ASPD의 대표적 신념들은 내가 원하거나 피하고 싶으면 이렇게 행동해도 된다. 는 정당화, 내 생각과 감정은 전적으로 정확하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곧 믿음. 그리고 내가 옳다고 느끼면 나는 옳다. 는 감정적 추리. 나는 항상 좋은 선택만 한다. 즉, 나는 완벽하다. 라고 하는 전능감. 타인이 내 행동을 직접 제지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은 내 결정과 무관하다. 는 타인 무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나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결과 무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ASPD의 인지치료는 인도된 토론, 구조화된 인지연습, 행동실험을 통해 고차원적이고 최적화된 사고를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위계적 수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하위 수준은 자기 관심사만 생각하고 보상을 얻거나 즉각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며 타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간 수준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합니다. 최상위 수준은 책임감, 타인 배려,
사회적 원칙 준수를 보입니다. ASPD 치료의 목표는 환자가 중간 수준, 나아가 최상위 수준으로 인지 발달을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체적 개입을 살펴보면 치료란 치료를 환자가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얻고 독립성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여 환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를 위해 접근적 수행 방법으로는 첫째, 방어적 태도 다루기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뿌리를 두며 장기간 발달하여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생활 양식의 장애라고 간략히 설명합니다. 둘째, 치료 참여 유도는 환자가 회의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개혁과 완성에 관여하도록 유도하여 치료가 방지적이 아니라 유익한 활동임을 이해시킵니다. 셋째, 라포 형성하기는 환자의 문제를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면 라포가 손상되고 치료를 회피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대신 ASPD 진단 근거를 과거력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로 인한 고립, 상해, 투옥 등의 장기적 부정적 결과를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환자와 치료자의 관계에서 치료자는 존재자나 심판자가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평가하고 선택하도록 돕는 협력적 파트너이자 전문가임을 명확히 합니다. 임상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40세 남성인 홍길동 씨는 마약 복용 문제로 6번 수감, 정신병원 4번째 입원. 고등학교 시절부터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본드 흡입, 빈집 철도, 늦은 밤 귀가 여성 성폭행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문란한 성생활과 마약, 도박으로 일과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두려움, 죄책감, 후회를 느끼지 않으며 그냥 그랬다고 표현합니다. 개인력 및 가족력을 살펴보면 홍 씨는 부유한 가정의 막내 외아들, 어린 시절 욱하는 성질이 있었고 아버지에게 혼난 후 몰래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며 분을 풀었다. 초중학교 시절 잦은 싸움,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치거나 하구의 돈을 빼앗음. 고등학교부터 불법 도박과 폭력에 본격적으로 빠짐. 이러한 행동에 죄책감이나 불편함 없이 즐겼다고 합니다. 자수성 가한 사업가 아버지는 엄격하고 바빴으며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력적이었다. 어머니는 전통적 여성상을 지니며 클라이언트에게 꼼짝 못하고 잘못을 무마해줌. 두 누나 중 첫째는 어머니를 닮아 홍 씨를 감싸줬지만 둘째는 어머니가 홍 씨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심리검사 결과 및 해석에서 먼저 행동 관찰에서 홍 씨는 예의 바르고 공손했으나 검사 답변은 불성실했고 쉽게 짜증과 실증을 느끼며 장시간 검사에 어려움을 호소. 후반부에는 짜증을 억지로 참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SCT 문자완성 검사에서는 높임말로 답변했으며 자기 비하적 내용이 많았으나 당위적 도덕적 답변도 포함. 이는 이득을 위한 제스처로 의심됨.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분노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MMPI를 살펴보면 반사회적 성격장애 소유자의 전형적 MMPI와 달리 자신의 문제를 과장하는 경향, 스스로 정신과를 찾은 점, 비정상적 모습을 노출한 점은 법적 선처를 위한 2차적 이득 동기로 의심됩니다. 주요 문제는 충동성, 분노, 사회적 비수능성, 정서적 피상성, 권위적 대상에 대한 거부와 적개심, 욕구 좌절 인내 부족, 판단력 부족, 경험 학습 부재, 이기적 태도, 타인 감정 무감각, 깊은 정서 반응 결여. MMPI 프로파일은 경계선 성격장애에 가까우나 과장 가능성 고려해야 합니다. 그림검사 HTP에서 홍 씨의 그림은 무성의하고 획이 거칠고 피상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로 사람을 막대기 모양으로 그리고 손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므로 적응적 문제 해결 능력 미숙, 자기효능감 낮음을 나타냈습니다. 나무 그림은 열쇠구멍 모양으로 적대감과 반사회적 성향을 반영하고 남녀 그림은 어린아이 같고 피상적 미소를 띠며 정서 교류 피상성과 자아 발달 미성숙을 나타냈습니다. 로샤 검사에서 강한 분노 표현, 충동 조절 어려움, 타인 상해 과거력으로 자기 파괴적 폭력적 행동 가능성 높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제 및 스트레스 내성에서는 스트레스 내성 부족, 통제 불가능 상황에서 불안 무력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서적 특징에서는 친밀한 관계 형성의 좌절 분노 고통은 불안보다 좌절, 분노, 공허, 불안정감이 주가되고 자기 불만과 무력감 잠재하여 감정 충동 조절을 어려워하고 행동 결과에 대한 고려 부족하였으며 주의 집중 부족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인지적 특성에서는 상황 지각 왜곡하고 적절한 행동 판단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 의결 고려 부족한 것으로 자기 지각에서는 자존감 자기가치감 낮고 신체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타인 지각에서는
타인을 공감적 애정적으로 이해 못하고 착취적 관계만 추구. 타인이 자신을 알아주길 기대하는 반사회적 자기도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홍 씨의 외적 행동 문제 별표는 절도, 강도, 도박, 마약, 문란한 성생활, 폭력, 높은 자극 필요, 병적 거짓말, 타인 착취, 죄책감 책임감 부재, 타인 입장 고려 부족, 충동 조절 어려움입니다. 홍 씨의 핵심 문제는 병리적 자기도취로 강한 분노 공격성, 죄책감 수치심 부재, 공감 부족 등이 주된 특징입니다. 이러한 자기 불만, 허무, 타인 세상에 대한 적개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핵심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곁에 있어 주지 않다가 무성폭력을 휘두르는 학대적 대상으로 표상이고 안정적 애착 동일시 부족하여 아버지에 대한 분노 적대감, 학대적 대상을 이상적 대상으로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무조건 허용, 훈육 부족, 타인 고려, 만족 지연, 좌절 인내 학습 부재로 응석바지로 자라나게 하였습니다. 치료 방안을 소개하면 첫째, 낮은 치료 동기, 필요성 인식 부족이나 정서적 고통은 치료 개입의 실마리 될 것입니다. 둘째, 치료자는 수용적이면서 단호 일관된 태도, 협력자적 위치 유지합니다. 셋째, 마약 범법 행위는 입원 격리 등 제도적 틀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넷째, 타인 관점 조망 능력 향상, 충동 조절 친사회적 행동 기술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입장 체험 작업으로 공감 유도를 해야 합니다.